각급 학교마다 새내기들의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떠들썩한 행사는 없었지만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을 따뜻하게 맞았고 일부 학부모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함께 신공항 입지가 확정됐습니다. 신공항 건립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지만 변수들은 남아있는데요. 부산시는 적극 대응해 올해 안에 검증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1억 원가량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쳐 달아났던 A씨가 부산에서 술을 마시고 난폭 운전을 하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난 12월 말 운행을 중단했던 부산 시티투어버스가 3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새내기들이 입학하고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들이 제대로 입학식을 열지 못했는데요. 올해도 떠들썩한 행사는 없었지만 학교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초등학교 입학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망졸망 아이들이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본인의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학교에 들어섭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학교의 문턱을 넘은 새내기들입니다. 학교가 낯설고 어색한 듯 아이들의 얼굴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이 드러납니다. 예쁜 풍선으로 둥근 터널을 만든 포토존에 서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손에 든 엄마를 향해 멋쩍지만 씩씩하게 포즈를 취합니다. 작년에는 입학식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입학식이라도 해서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상황에 아이와 손 꼭 잡고 교실까지 갈 수 없는 학부모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꽃길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깔아놓은 빨간 카페트 위를 걸어 들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몇 번이? 4번. 이쪽이야. 3번. 여기야.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아이가 반은 제대로 찾을까 엄마 아빠의 불안한 마음과 달리 아이들은 순서 잘 지켜 실내화도 야무지게 챙겨 신고 교실로 향합니다. 여느 때와 달리 올해 입학식은 학부모들이 교실이 아닌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교실 곳곳에는 휴대전화가 설치됐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 교실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의 배려도 눈에 띕니다. 1호기 입학을 축하합니다. 1년 동안 사이좋게 지내자. 아이들도 긴장이 풀렸는지 투정 어린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조금 긴장돼요. 잠은 잤는데 아침에 맨날 이제 일찍 일어나려니까 겁나요. 선배들의 입학 축하 무대 등 떠들썩한 입학식 퍼포먼스는 없었지만 소소하고 따뜻했던 입학식.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하루빨리 풀려서 아이들이 더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는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아이들이 교실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왁자지껄 떠들며 즐겁게 학교 생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백신 접종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지만 모두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접종 뒤 안정을 취하며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3일절 연휴까지 전국에서 2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 2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모두 156건.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났고 모두 금세 회복되는 경증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안전성을 파악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정보를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SNS나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걱정이 큽니다.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도 고민이 되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니까 부작용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여러 사례가 있긴 한데 그래도 부작용 때문에 좀 맞는 게 꺼려지긴 하죠. 실제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사례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백신 접종 직후부터 길게는 사흘까지 면밀히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응급 상황에 맞는 대처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두통, 약간의 미열, 피곤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루 이틀 만에 다 없어지거든요. 당연히 심각한 부작용,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 대비해서 충분히 치료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즉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법 제정과 함께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확정이 됐고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지만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기 착공입니다. 가장 먼저 당면한 과제는 타당성 검증. 가덕 신공항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됐는데 법 제정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는 간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터라 조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역시 면제 조항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 건립까지 TF 형태의 시 내부 전담 조직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용역을 시행하는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올해 안에 검증 절차를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언론 등 이런 데서 사업비, 공력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기술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2030 월드엑스포의 개최에 대비해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8년여.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도에는 이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착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부터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 6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2029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항을 할 계획입니다. 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또 2년 뒤 결정될 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가 부산으로 확정되느냐의 여부도 신공항 건립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1억 원가량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쳐 달아난 A씨가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조사를 하던 중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임을 확인했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지난 12월 말 운행을 중단했던 부산 시티투어버스가 3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부산관광공사는 3일부터 해운대 방면 레드라인과 태종대 방면인 그린라인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1시간 간격, 주말에는 30분 간격으로 각각 운행하며 블루라인과 테마 야경 코스는 운행 재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동만 기장군 국회의원이 각종 복지시설에 실내 공기질 측정망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기준에 따라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이 결정되는데 공기질 측정망의 설치와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 의원은 노인 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복지시설에
실내 공기질 측정망을 의무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만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영유아와 어르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복지시설에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구 좌천동의 일제감경기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최천택 선생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비가 있는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했고 그동안 옮길 곳을 찾지 못해 주위에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다행히 새로운 부지가 확보돼 묘비가 이전됐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증산 자락에 자리 잡은 묘비. 독립운동가 최천택 선생의 묘비입니다. 최 선생은 일제시대 박재혁 의사와 함께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붙잡혀 옥고를 치른 뒤 풀려났습니다. 선생은 그 후의 삶도 송두리째 나라의 독립을 위해 바쳤습니다. 일제가 금지한 역사책을 나눠주거나 독립운동 자금 모금, 사회운동 등을 펼치다 무려 54차례나 구금됐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3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습니다. 최 선생은 사후 현충원이 아닌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유지를 남겼고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동구 좌천동 옥성사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해당 부지가 경매에 넘어가 옮길 곳을 찾지 못하다 3년 만에 증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옮기는데 뜻을 이래 하는 분들한테는 고맙죠. 공개적으로 그거 하니까 조금 전에보다 조금 낫지요. 일제강점기 동구에서는 많은 독립투사들이 배출됐습니다. 이런 애국지사들의 생전 활동과 업적은 기린벽으로 제작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독립투사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지역 곳곳을 한데 묶어 탐방길로 조성됐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독립 애국 그 열사들을 오랫도록 기리는 그런 사업들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옮겨진 최천택 선생 묘비 주변에는 선생의 업적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중구가 올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중구 복지콜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폐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각종 복지 제도와 정책을 비대면으로 상담하는 서비스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복지콜로 전화하면 개인별 맞춤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131명이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기장군이 일선 초중학교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상담을 담당할 전문 상담사 11명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생안전관리관 6명을 기장군 내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심리상담이 1,500건을 넘겼고 학생안전관리관은 안전순찰과 예방교육에 3,800여 건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1월 부산의 생산과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부산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4.8%, 출하는 2.4% 감소했고 재고는 35.7%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기가스 증기업과 자동차는 생산이 각각 12.8%, 7%씩 증가했지만 기계장치와 기타 운송장비는 각각 26%와 45% 하락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 지수는 101포인트로 지난해보다 7% 줄었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